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손잡이 나무 있잖아요. 우리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그 나무 파손 수리에 관한 그런 또 재밌는 이야기들 몇 건 해드릴게요. 이걸 왜 제가 전문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음이 발생했을 때 왜 전체 교체를 해야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제만 해가지고, 손잡이 나무 파손 수리가 이제 작업 한 자루당 2만 원이잖아요.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의뢰하기 위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해오세요. 라켓이 부셔져 가지고 너무 당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따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지도 가르쳐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또 이야기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네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시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샤프트 사이에 그런 간섭 소음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쪽 캡 안에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 삼각형 모양의 상단 캡이 이격되거나 조금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나무 교체를 새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기필코라는 사람이 지가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한테 겁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거 제발 좀 안 보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손재주 좋아해가지고 직접 하시면, 저는 적극 권장.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2만 원 한 자루 작업해주기 위해서 받는 전화 연락이며 막 요구 조건을 듣는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렇게 막 기분 좋은 그런 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좀 다급하시면 또 이러실까, 얼마나 또 본인의 라켓이 좋으면 이걸 계속 사용하려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응대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그런 파손건이 있는데 이쪽에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나무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 요거는 좀 가까이 가서 해볼게요. 그러면 플라스틱 캡이란 게 여기서 갑옷처럼 빡빡하게 모든 면을 밀착시켜서 팽창 안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이격이 돼가지고 요 본드가 브랜드마다 열심히 잘 처발해갖고 만들지만 그러함에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붙지 않고 본드가 덜 붙은 부분이 있거나 본드가 덜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고작 요런 나무의 얇은 두께감으로 그런 플라스틱 캡에 보호막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스윙할 때, 자, 소리 들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지금 과격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연필도 조금만 눌러서 쓰면 심이 부러지는 판에 이 얇은 두께감으로 우리 스윙이 고작 제가 이렇게 젖히는 이 힘보다는 월등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균열이 나요. 여기서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좌우로 빨래 짜듯이 움직인다? 이꼬르 균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렸죠? 그대로 균열이라니까. 이거 두께감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플라스틱 요 상단 캡은 강력하게 유동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하겠어요. 열심히 잘 만들어도 그런 불량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어떤 유동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무 전체를 교체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 이게 당장에 어느 부분 이제 딱지로 따지면 피딱지 같은 게 다 떨어지다가도 맨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그걸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미 안쪽에 내부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연필 꾹 눌러서 쓸 때 심이 뚝 부러지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이거 부러졌는데 해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쑥 빠지겠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손잡이 쪽 나무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대부분 이제 교체하는 게 안심이 돼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사고 살짝 나든 많이 나든 에어백 한번 터지고 나면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하든지, 또는 우리가 카시트 아이 안전을 위해서 타고 가다가 사고 한번 나면 어지간하면 이건 뭐 크게 상관없겠지 보다도 그냥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낫듯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립 피팅이나 또 손잡이 나무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손이 작은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올 그립을 쓴다거나 어떤 특정 스트로크를 할 때 좀 얇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보다 더 미친 놈은 없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가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무만 보더라도 그 타올 그립 사용자에 맞게 그립 피팅이 일반적으로 요렇게 G6, G5 또는 2호 그립, 1호 그립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앞쪽으로 갈수록 얇아진다거나 특별히 기필코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그런 그립 피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파손이 나요. 파손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런 오늘 한 6자, 7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신 거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좀 짧게도 해보고 자기가 직접 그런 감각에 맞게 한번 갈아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바보가 된 거죠, 라켓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뭐 저는 뭐 부끄러워 한다거나 그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만지다가.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한 98%, 100명이 시도를 한다면 아, 내 손재주 좀 있어갖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탁 해갖고 나만의 라켓 그립으로 완벽한 스트로크와 라켓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거야.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100명 중에 99명 실패한다. 아이, 99명이 어딨노? 100명 다 실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2만 원에 손잡이 교체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란 거죠. 그렇게 오면 아, 이분 이렇게 내처럼 해보다가 안 됐구나. 왜? 라켓이라는 건요. 자,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렇게 꼽으면 이게 다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우선 샤프트하고 이 일직선이 안 돼요. 일직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나무가 정확하게 중심으로 타공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과장을 해볼게요. 나무를 꼽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맞다는 거죠. 미세하게. 그래서 나는 무조건 꼽았으니까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라켓을 자, 헤드면에서 이거를 점으로 잡고 직선화 했을 때 다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직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수평이 돼야 돼요. 요 빤빤한 면이 요 면과 수평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스트로크 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라켓들이 물론 그런 오차범위 아닐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도색하면서 여기에 묻고 하면서 이게 약간 틀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필코 연구소가 손잡이 나무 파손 수리로 조금이라도 신뢰를 더 많이 얻은 이유가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잡아줘요. 그러면 기필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걸 잡아주니? 이거를 딱 보고 또 측정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러면 한쪽으로 쏠렸거나 하면 이 내부를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그래갖고 딱 맞춰주는 거예요. 라인을. 100%는 안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는 이렇게 맞춰드려요. 그래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빼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주면 쉬울 것 같으면 다 여러분들한테 내 오픈해하고 하라 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라켓이라는 게 이게 참 단순한 어떤 본드 칠해갖고 대강 만든 것 같아도 이 작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라켓 왜 잡다가 보면 계속 한쪽으로만 잡고 싶은 경우가 있어. 그거는 라켓이 약간 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스트로크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요. 그게 왜냐하면 손잡이 그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약간 자기의 어떤 기호에 휘어진 쪽에 좋아하는 특정 부분이 있어요. 그런 라켓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손잡이 부분에서부터 각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파손이 발생하거나 손잡이 사이즈를 좀 교체하고 싶다 하면 오늘 이렇게 보내오신 분도 있고요. 선불 택배를 보내오시잖아요. 박스가 진짜 좀 테이프 너무 처벌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재활용할 때 이 상태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테이프 제가 다 따로 다 분리하거든요. 떼가지고 쓰레기에 따로 버리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쑥 둘러 빠졌죠. 이거는 왜 이랬지? 너무 이 손을 많이 댔네. 자, 여러분들 보내오실 때 플라스틱 캡 요거 하고 뒤에 엔드캡 살려서 보내세요. 저는 최대한 실패율이 적게 요거를 그대로 재생을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진짜 라켓 같잖아요. 원래 브랜드 라켓 똑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보내시면 어떡해? 저도 그냥 뭐 남아있는 무지 이제 그 디자인 로고 없는 걸로 갖다 받거나 안 그러면 기필코 거
파손돼서 들어온 거에서 빼가지고 그냥 꼽아드리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다른 브랜드 유명 브랜드인데 이거는 기필코 거네 이렇게 투정 부리지 마시고 부서진 것도 다 챙겨서 보내시면 제가 도착하면 한 1, 2일 내로 자 요게 이제 기술이 요 캡을 잘 살리는 게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균형을 맞춰서 해드리는 게 기술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룩하는데 한 7, 8년 정도 노하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제가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또 겨울철에는 뭐 본드가 잘 안 굳어갖고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가 이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하루에 꽤 많은 그런 건들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저렴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워낙 만족해 주시니까 또 제 생각이 이렇게 또 잘 들어맞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좀 행복했고 귀찮고 막 이러면서도 내가 좀 뭐 대한민국에서는 좀 잘 해주는 기술자겠거니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편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손잡이 굵기는 조정할 수 있어요. 갈아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나무 전체를 교체해서 그런 얇은 나무로 사용되게 하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켓이 도착하면 이제 좀 험하게 말하면 이 상태 꼬라지를 보고 이거는 조금만 갈아내면 파손 날 것 같으면 이제 교체로 들어가고 이 상태의 나무가 소위 이제 실하다 밀도가 꽤 있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갈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대부분 구입하시게 되는 사이즈가 G5예요. G5, G 그립 5 이런 또 이제 대만 쪽에서는 G5라는 단어 대신에 G2라는 단어를 써요. 2호 그립이란 뜻이죠. 그게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마다 요 각 면이 이루는 두께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건 미세한 범위라고 오차 범위 안이라고 보면 이제 요넥스 기준으로 쉽게 G5 그립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립이고 여자들처럼 한 단계만 얇았으면 좋겠다 하면 G6 그립이 되는 거예요. G6 그립. 그러면 조금 더 갈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얇은 거. 그리고 아펙스나 뭐 이런 특정 많이 얇은 거는 G7까지 내려가요. 그 제가 만든 그냥 단위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어 갖고 G6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게 아펙스 수준의 G7이다. 그보다 더 낮은 건 G8, G8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회원님들이 이제 요렇게 좀 해달라. 100% 정확하게는 못해요. 저도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피팅을 하거나 가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라인을 봐가지고 휘어있으면 붉어진 쪽에 뼈를 더 많이 깎아내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맞춰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가 짱구야. 이쪽이 막 볼록 튀어나와 있어. 그렇다고 발이 깡대가지고 똑같이 깎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 짱구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미용사라 치면 요쪽을 좀 덜 깎아갖고 똑같이 짱구를 만들어줘갖고 요렇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머리 길이는 양쪽이 다를 수 있어. 근데 균형을 맞춰줘야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똑바로 보이고 라켓이 똑바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뭐 대중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